안녕하세요. 동생나입니다. 요즘 하루하루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참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부동산도 점점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여러모로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붕괴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힘내시고요. 준비를 하셔야겠죠. 준비된 자는 다가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는 다가오는 기회를 절대로 잡을 수가 없죠. 다가오는 기회가 기회인 줄도 모를 테니까요. 오늘 드릴 말씀은 금과 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금과 은을 포함시키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금과 은을 포함시키고 계시지 않다면 지금부터 당장 준비하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요. 미국 중심의 세상이었어요. 미국이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이 세상의 패권을 주무르는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죠.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실 여러분은 아마 20대부터 한 70대 정도까지의 연령대를 가지고 있으시겠죠. 적어도 한 50대까지는 분명히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에서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일 쇼크 후에 미국은 자국 통화로 원유를 결제할 수 있도록 연동을 시키면서 페트로달러라는 체제를 구축하게 돼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원유를 사용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라는 통화로 기름을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달러는 곧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다지게 되는 겁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달러는 이 세상에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 세계 경제 자체도 면역이 생기는 거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물을 투여했을 때 약발이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약을 투여하고 더 많은 약을 투여하고 그랬듯이 1970년대 이후에는 계속 금리는 낮아지게 되고 달러를 계속 풀었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 있는 달러의 양은 점점 많아지게 되죠. 특히 어떤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미국은 엄청난 달러를 찍어서 경기를 다시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게 돼요. 그런 메커니즘으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달러가 기축통화인 미국 중심의 경제체제로 전 세계가 굴러왔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과연 1970년대 이전에 어땠을까? 그 1900년대부터 미국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경제가 어땠는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보시죠. 자, 보세요. 1906년부터 1923년까지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거의 17년의 기간인데 이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이게 적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리고 1920년대에는 반대 상황이 또 펼쳐졌죠. 인플레이션 시기에 상품들은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금값 상승했고요. 은값 상승했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970년대에 이제 오일 쇼크로 인해서 1차, 2차 오일 쇼크로 인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그래서 잘 보세요. 1966년부터 82년, 16년 동안 다우 지수가 제자리 걸음도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하신다고 나스닥이나 S&P를 샀는데 16년 동안 오히려 뒤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일이 이 시절에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80년대와 90년대는 반대 상황이 펼쳐져요. 지금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좀 편협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다시 말씀드리면 고물가 고금리 환경이 더 장기화될 소지가 충분히 있고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말 그대로 S&P나 나스닥이 15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파란색은 여기 써있죠. 금리. 그 다음에 이 황토색은 CPI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말씀하시는. 자, 보세요. 지금 2020년까지만 그려져 있는 CPI인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지금 CPI 몇이죠? 미국 CPI 몇이죠? 8.6까지 올라갔죠. 그냥 단순히 그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21년까지 괜찮다가 여기서 CPI가 이렇게 8.6%까지 8.6%
6%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얼만큼 높이 올라갔는지 이해되시나요? 이 체감이 되시나요? 자, 보세요. 자, 그럼 금리는 어떻게 됐냐? 1.75까지 갔죠. 이렇게 올려서 1.75. 한 요 정도 될까요? 1.75.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다른 색으로 바꿔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금리가 더 높죠? 보통 대부분의 구간에서 높죠? 여기 지금,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금리가 높고, 지금 여기도 특정 부분을, 요런 부분은 지금 70년대를 제외하면 어찌됐든 대부분 금리가 더 높은 구간들이에요.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맡겨도 적어도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는 나는 돈을 더 지킬 수 있어. 은행에서 나한테 이자를 더 많이 줘.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즉, 돈의 가치가 있잖아요. 돈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아, 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아, 안전하구나. 달러는 정말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80년대 이후로 해서 근본이제를 포기하면서 신용 달러를 창출해내겠죠. 신용으로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름을 달러로 결제하게 만들면서 페트로 달러를 만들어서 어쨌든 달러의 위상을 지키게 돼요. 한동안은 괜찮았어요. 달러가 아주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200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금리는 제로, 금리는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물가는 이렇게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어찌됐든 물가가 낮아요. 그죠? 물가가 낮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실질금리가, 한마디로 이게 실질금리가, 요때는 실질금리가 플러스, 여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거든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말은 반대로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물가가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 돈을 못 받기 때문에, 금리를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돈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휴지 조각이. 이해되시나요? 즉 달러가 점점 휴지 조각이가 되는 거죠. 그래, 이때까지만 해도 뭐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일시적일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이시죠? 엄청난 갭이 생겼어요. 달러는 점점 더 휴지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위기가 터지면 달러로 몰려가냐? 아직도 휴지 쪼가리로 왜 돈이 몰려가냐? 전 세계 질서가 아직은 아무리 미국이 힘이 빠지고 달러에 대한 위상이 약화됐지만 아직 이 지구의 경제 질서는 미국이 탑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달러로 몰려가는 거예요. 대안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이 고물가가 러시아 때문이라고 미국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러시아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물가는 올라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미국은 부인했어요.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근데 물가는 이미 올라가고 있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일단 미국이 코로나 때 너무 많은 달러를 푼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해서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공급망이 원활하게 돌아갈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제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몹쓸 짓을 했는데 유럽이랑 러시아랑 뭐 우크라이나랑 대충 짬짬이해서 합의 봤다고 해서 미국이 그냥 그거를 눈 감아주면 미국은 본인 얼굴에 먹칠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어떤 기조가 유지될 거냐면 러시아와 미국은 안 좋은 사이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며칠 전에 푸틴이 경제 포럼에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미국은 악의 국가인 거예요. 미국은 경제를 본인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런 나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놓고. 그런 것처럼 지금은 다시
과거 냉전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도 200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흔들리고 어그러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아까 여기 200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게 보이시죠? 중국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2008년도 이후로 미국과의 어떤 적대적인 스탠스를 계속 취하게 돼요. 왜냐면 미국이 만만해 보이거든요. 슬슬 달러라는 거의 위상 자체가 이미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과 유럽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 점점 긴장도가 올라가고 있다. 앞으로 이런 긴장감이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아요. 즉 1980년대 이후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세계화의 물결이 이제 다시 반세계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이 고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을 확률이 높다. 러시아 전쟁이 끝나도 물가가 떨어지겠지만 과거처럼 그런 저물가로 갈 확률은 매우 드물다. 계속 공급망 이슈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금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시겠죠. 자,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어쨌든 고물가가 계속 유지되는 미래란 말이에요. 고물가가 유지되면은 미국이 돈을 푸는데도 한계가 있겠죠. 물가가 높은데 돈을 계속 어떻게 풀겠어요? 그 물가가 더 오를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냐면 뭐 경기 침체가 오면 돈을 풀지만 어느 정도 풀고 다시 금리를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물가는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금리는 따라서 상승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공황을 만들어서 리세션을 만들어서 아예 다 리셋을 시키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겠죠. 어느 방향이 될지 몰라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금리를 따라가는 모양새로 계속 갈 건지, 금리를 따라간다는 거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금리를 따라간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이렇게 물가가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려오면은 금리를 올리다가 금리를 물가가 잡히네 하면서 금리를 좀 내려요.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오르겠죠. 그런데 이 물가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다가 다시 오른단 말이에요.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면 그러면 미국은 다시 이거 하기 어렵네요. 미국은 다시 화들짝 놀라서 금리를 다시 올려요. 그러면 물가는 다시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금리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런 식으로 갈 시나리오가 있고 또 다른 시나리오는 이런 거죠. 물가가 이렇게 있다가 살짝 고개를 숙여요. 뭐 숙이든 안 숙이든 그런 상황인데 금리를 바보같이 많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가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잡히면 그때 돼서 금리를 막 내린다고 해도 여기서 만든 이런 고금리 있죠. 이런 고금리 자체가 국가가 됐던 기업이 됐던 가게가 됐던 부실을 만들겠죠. 오버한 금리 인상, 말도 안 되는 현 수준에 맞지 않는 금리 인상 때문에 뭐가 오냐? 침체. 강력한 침체가 온다. 지금 연준에서 어쨌든 물가 잡겠다고 금리 계속 올린다고 하니까 전문가들, 그 시장에서 바라보는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 침체로 향하고 있다. 즉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결론은 우리가 잘못했어요. 금리 다시 내릴게요. 침체입니다. 금리 내릴게요. 라고 이야기 나오는 이 순간에 주식을 몰빵하면 돈 많이 벌겠죠. 주식은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둘 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건 금과 은밖에 없어요. 과거 말씀드렸던 그런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1900년대 초반도 그렇고 1970년대도 그랬어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고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던 리세션으로 가던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건 금과 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금과 은을 조금이나마 추가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도 지금 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KRX 금 현물을 직접 증권 계좌로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1g당 사실 수도 있고 나중에 원하시면 수수료 내시면 미니 골드나 아니면 골드 바로 직접 받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과 같은 위기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건 신도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금과 은은 미래의 여러분들을 구원해줄 어떤 중요한 자산이 되실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읽었던 책인데
이 대전환의 시대라는 책이거든요. 짐 로저스님 아시죠? 그 책인데 이 표지가 원래 이제 해외판 책에서의 표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의 표지 보이시죠? 지금 가운데 금화가 그려져 있는 거. 이 책에서 짐 로저스는 저물어가는 미국 패권주의 시대에 어떤 위기의 대안으로 최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짐 로저스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20년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할 거냐? 짐 로저스는 안 한다고 해요. 차라리 일본 주식에 투자를 하지. 어쨌든 짐 로저스는 세계 3대 투자자 중 한 명으로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짐 로저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짐 로저스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같은 시기에 힘드시겠지만 다 힘내시고 잘 준비하셔서 앞으로 다가오는 시기에 모두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식시장도 지금 많이 하락은 해 있지만 분명히 반등은 할 거거든요. 아무리 리세션이 온다 해도 리세션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론은 물며 겨자 먹기로 또 돈 푼다는 소리 하겠죠. 그러면 다시 반등을 하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정말 미국 패권주의 시대가 저물 수도 있고 그 전에 세계 3차 대전이 날 수도 있겠지만 다방면으로 공부하고 투자의 시야를 넓혀서 여러분들이 계속 자산을 증식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감사한 구독자분들이라도 금과 은을 조금씩 사셔서 자산을 방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었네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